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의 P 봄봄입니다. 29화 도시락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6번째 행동 시리즈로 도시락 편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이제 곧 있을 2주 후에 있을 그 살롱의 주제이기도 하죠. 네, 저희가 12월 8일 오후 4시 30분에 도림서재에서 도시락 대화의 매개체라는 주제로 살롱을 진행하잖아요. 오늘과 다음 주 2회차 동안에는 살롱과 관련돼가지고 내용들을 조금 다뤄보면서 이야기의 워밍업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 같아요. 네, 살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SNS 채널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도시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선 도시락의 기본적인 그 사전적 의미를 먼저 한번 찾아봤는데 네이버 사전으로 찾은 것과 위키피디아로 찾은 의미가 저는 조금 달라서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우선 네이버 사전 같은 경우에는 밥을 담는 작은 그릇, 플라스틱이나 얇은 나무 판자,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돼 있고,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간편하게 휴대하여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음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은 이제 그릇이라는 의미가 중심이 되고 위키피디아는 음식이라는 의미가 중심이 돼서 뭐가 맞는 것인가 사전적으로 봤을 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정확한 의미가 궁금해서 국립국어원 표준 대국어사전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이제 네이버의 묘사가 동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왜 이런 오류나 헷갈림이 발생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시락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어떤 그거에 대한 인지를 할 때 뭔가 그릇이나 음식이라는 어떤 명확한 아이템을 생각하기보다는 음식을 싸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먹는 그 행위나 상황을 떠올리기 때문에 이런 약간 혼동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명사지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행동이나 행위에 포커스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위키피디아가 사용자가 참여해서 만드는 백과사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정의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의미에 더 가깝게 이야기가 많이 되니까, 오히려 그 지금 말씀 주셨듯이 딱 보여지는 어떤 음식이나 이런 거, 그런 거에 더 포커스돼서 얘기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도시락에 대한 인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락을 담는 그릇은 도시락 통이라는 말을 또 따로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시락의 어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 이것도 또 흥미로웠는데, 도시락의 어원이 도슬이라는 그 순 우리말에서 온 거고, 이 도슬기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조선 영조시대 때 그 농민들의 일상을 다룬 시조를 모은 그 시조집이 있는데, 그 시조의 구절에 도슬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조를 잠깐 짧게 읽어보면,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 돛을 부시고 곰방대를 톡톡 떨어 잎 담배 피워 물고 콧노래 조오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농민의 일상을 묘사하는 데서 점심 도시락을 먹었다는 어떤 의미로 점심 도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벤또라는 말을 너무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원래는 쓰지 않았던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해방 후에 그 한글 학자이자 문학가이신 최연배 선생님이 일본말 순화 과정에서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도슬기라는 말을 썼다는 걸. 그렇게 해서 도시락이라는 말을 쓰자고 이제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말인 것처럼 쓰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원으로 보면 도슬에서 온 거고,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동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던 게 밥을 싸가지고 다니는 도시락의 의미의 물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밥을 담은 걸 밥동고리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원래 고리라는 게 바구니의 옛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음식이든 뭐 옷이든 책이든 이런 거를 담는 바구니를 동고리라고 했는데, 바느질 도구를 넣어 다니면 반지꼬리, 우리 이런 말은 지금도 아직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이 약간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동골이라고 불렀는데, 이거 역시 조선시대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고, 그 사진을 찾아보니까 약간 요새 일본 벤또 파는 도시락통 비슷하게 고리버드를 엮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고 그 옆은 나무판으로 해서 약간 바구니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밥을 담아가지고 다녀
있었던 것이 이제 어떤 도시락의 예전 개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공예페어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찬압이나 이런 거 그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네네. 것들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거 느낌이 약간 이거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나무 형태로 해가지고 대나무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형태 잡아놓은 거. 근데 되게 고급스럽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 이미지 좀 많이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살롱에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에서는 그 농민들이 새참을 먹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묘사의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시골 장면을 묘사하는 거 보면 이렇게 넓은 은쟁반에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집에서 먹는 그릇에다가 담기 때문에 가정식을 밖에서 먹는 행위이긴 하지만 도시락 통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저의 생각으로는 왕들이나 이런 귀족들이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해야 할 일이 있거나 했을 때는 약간 그렇게 고급스러운 찬압의 형태의 모태가 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시락의 어떤 어원과 약간 역사 같은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 도시락 하면은 좀 간단하게 떠오르는 것들을 좀 러프하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락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도시락통. 그래서 뭐 우리 도시락통 종류 되게 많잖아요. 많죠. 정말 다이소에서 파는 그런 플라스틱 도시락에서부터 일회용 도시락도 있고 스테인리스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추억의 도시락은 보온 도시락인 것 그쵸. 같아요. 추울 때. 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저희 세대는 아닌데 무슨 양은 같은 걸로 된 네모난 도시락 막 그 난로 위에 올려져 있는 교실 난로 위에 올려져 있는 장면 같은 거 무슨 1988 같은 그런 드라마에서 좀 나오지 나 않나요?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했던 거 아닌가? 교실에 난로가 있으셨어요? 나 있었는데. 저는 라디에이터 세대인데. 저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전학 가기 전에 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난로 있었던 기억이 왜 나죠? 주전자 올려놓은 잘 드라마랑 헷갈리는 거 아니겠죠? 제3과.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워낙 어려가지고. 저 이거 했던 것 같아요. 아닌데? 안 했나? 아무튼요. 네. 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 종류의 도시락 통이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도시락 음식 하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뭘까요? 밥과 반찬이요? 뭐 계란말이나 뭐 장조림이나 뭐 어떤 장아찌나.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도시락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음식을 막 떠올리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그 장면이 그냥 이렇게 떠올리면서 되게 즐겁네요, 이거. 갑자기 좀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하고. 네. 되게 추억 같기도 하고, 되게, 미소가 띄어지는 컨텐츠네요. 살롱에 오시면 더 많은 것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꾸 깨알 홍보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약간 맛보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균형을 잡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웠어요. 네. 그러네요. 최애 반찬들. 네. 그리고 이제 소세지 같은 거, 햄 같은 거, 떡갈비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소풍 같은 데 가고 그러면 김밥, 뭐 유부초밥, 샌드위치. 요즘은 근데 더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 라면 중에 팔도 도시락. 네모난 거요. 네. 저는 그 네모난 거에 먹는 게 되게 좀 특별한 느낌이고 그래서 그런 일부러 생각나서 먹을 때도 있어요. 일부러 뚜껑에 먹고 싶어가지고 막. 그리고 이상하게 그 도시락 라면이요. 뭐 눈에 안 띄면 모르겠는데 다른 거랑 이렇게 같이 진열돼 있잖아요. 그 사각 프레임이 이게 고르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되게 레트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패키지 지금도 혹시 그런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그 조리 모자 쓴 이 여성분이 왜 이렇게 모델로 표지에 이렇게 있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가? 아니 지금은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초반에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도시락 되게 가볍잖아요. 네, 라면. 맞아요. 이상하게 그 끌려요 그거. 괜히 그 네모난 것 때문에 좀 끌리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디자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어떤 용기에 담아서 먹느냐가 이제 중요하고. 요즘은 사실은 도시락 하면은 그 전문 배달업체도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많죠. 요즘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서도 도시락을 많이 팔기도 하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무슨 뭐 밥집 같은 데나 술집 같은 데 가면 옛날 도시락 팔잖아요. 3,000원, 4,000원에. 아까 말씀하신 그 양은 도시락에. 밥에다가 스팸이랑 계란 넣어서 뭐 이렇게 김치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막 흔들어 먹으라고 하고. 맞아요. 그래서 왜 진짜로 그런 어떤 데 가면은 난로 위에서 내려줘서 그 장갑이랑 같이 줘가지고 뜨거우니까 장갑 끼고선 흔들으라고. 이것도 잘 흔드는 것도 기술이라 그랬어요. 안 맞아요, 섞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아무리 흔들어도 안 섞여요. 안에가. 아니 그리고 요새는 저는 그것도 좀 연예인들 조공 도시락이나 뭐 밥차 이런 것도 엄청 화려하게 하잖아요. 아, 이 조공 도시락 메뉴도 막 장어 이런 거 그런 거 넣고 해서 조공 도시락 하나가 3-4만 원씩 해요. 각종 그러니까 그 연예인한테 되게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거예요. 팬들이. 그래가지고 뭐 각종 해산물, 고기 막 좋아하는 메뉴 뭐 무슨 과일, 음료까지 해가지고 엄청 그 통 바깥에 그 뭐야 오빠들 사진 이런 거 막 붙여놓고 그 약간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도시락 업체들. 아니 저 근데 이거 조공 도시락 얘기하니까 조공은 아닌데 갑자기 기억났는데 저 그 같이 회사 다닐 때 그때 생일 때 항상 이렇게 생일인 사람들 챙겨주는 그런 게 저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팀에서. 네. 근데 이제 같이 근무하는 친구 중에 한 명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 해주는데 그때 같이 안 계셨었나? 그분 생일 챙겨줄 때 뭘 이벤트를 해줄까 하다가 코스트코 가가지고 음식이랑 이런 거 사고 도시락통 이렇게 종이 도시락통 사가지고 거기다가 음식 그 회사분들 숫자대로 음식 담아가지고 도시락 만들고 그 겉면에다가 이렇게 노끈으로 해가지고 주변에서 나뭇잎, 녹색잎 뜯어다가 이렇게 장식해서 그 친구 생일 파티 겸 이 친구를 축하해주라는 의미로 그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나눠주고 했었거든요. 참 모범님 그런 거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얼굴 사진 뽑아가지고 이쑤시개에다가 꽂아서 만들어서 케이크에다가 이렇게. 얼굴 그 회사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랑 추억 있었던 사진들 다 뽑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크 초랑 같이 해서 케이크에다가 이렇게 잔뜩 꽂아가지고. 근데 진짜 동료들한테 애정이 많으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지금 같은 시대에 네. 뭐 직장 동료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해주고 싶겠어요? 아니 갑자기 조공 도시락이라고 하는데 조공은 아닌데 그게 생각이 나. 조공이죠 그것도. 조공의 의미가 뭔가요? 받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해달라고. 일단 정확한 의미가 약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누군가를 위해서 해준다는 거는 그게 뭐 연예인이든 친구든 뭐 누구든 어쨌든 의미적으로는 그 단어를 쓸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락을 언제 싸나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기념일이나 어떤 생일이나 이럴 때 약간 이벤트적으로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했던 도시락의 기억 요즘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즘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급식 세대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니면은 회사에서 이제 점심을 싸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디 놀러 갈 때 많이 소풍 간다거나 뭐 기차 타고 근데 요새 기차 탈 때도 그 기차역에 맛있는 거 많이 팔아가지고 그쵸 굳이 그러니까 도시락을 사 먹는 거죠. 도시락 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그럼 도시락에 대한 사적인 기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네, 저희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서 사연 받은 걸 먼저 하나 읽어드리고 갈게요. 티미 채널을 통해서 제이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도시락통은 원통형 스테인레스를 썼는데 밥을 먹을 때쯤에 항상 밥이 이리저리 뭉쳐서 떠먹기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마지막에 밥풀을 긁어 먹을 때 온몸이 저릿저릿하는 느낌은 지금 떠올려도 싫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뭐죠? 스테인레스가 사실 그 소리가 그 수저랑 이렇게 만나면 약간 그런 소리 나잖아요. 약간 소름 돋는 그거. 그리고 이게 맞아요. 얘기 주셨는데 보온 도시락 아닌 이상이야 도시락통이 사실 겨울에 이런 때는 또 차갑고 그렇긴 하죠. 밥알이 이렇게 사실 굴러다니긴 해요. 네. 맞아. 그런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피님은 어떠세요? 도시락에 대한 본인의 기억. 저는 그 초등학교 때도 도시락을 싸고 중학교 때까지도 도시락을 쌌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도시락에서 급식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다가 급식을 했고 또 중학교 들어가서 또 도시락을 싸다가 또 급식을 했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경험해봤던 것 같은데 일단 도시락 하면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그래서 플라스틱 도시락도 써보고 보온 도시락 또 써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도시락에 대한 지금 우리가 도시락을 주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걸 다시 떠올려 본 것이지 어릴 때 싸가지고 다니던 도시락은 그냥 아무런 특별함이 없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극히 평범하다고 느꼈고 도시락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되게 그냥 일상적이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엄마는 약간 건강식을 많이 싸주셨기 때문에 햄이나 소세지 이런 걸 별로 안 싸주시고 뭐 멸치볶음이나 제가 어릴 때 연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연근조림이라든지 그런 좀 건강한 반찬들을 많이 싸주셨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는 그게 더 내 도시락을 평범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친구들은 막 그 냉동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동그랑땡 뭐 맞아요. 그 무슨 갈비 뭐 이런 거를 싸오고 햄 싸오고 소세지 싸오는데 내 반찬은 항상 멸치볶음과 뭐 계란말이와 그런 걸 싸주시니까 그거 엄마의 도시락을 받아 먹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다가 이제 못 받아 먹게 되니까 아 그게 진짜 되게 소중했는데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참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 같고 정말 드문 일인데 강렬한 기억은 어쩌다 진짜 몇 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연어를 이렇게 버터에 구워서 반찬으로 싸주실 때가 있었어요. 완전 고급 반찬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2년에 한 번, 막 3년에 한 번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 스페셜한 경우였고 제가 연어를 버터에 구운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 반찬을 싸주면 정말 싹싹 비워. 원래도 싹싹 비우긴 하지만. 아니 그러네요. 그게 식탁에 올라와서 먹는 거랑 다르게 도시락 반찬으로 들어간다는 거가 조금 특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세지보다 위라고 느꼈어요. 저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소세지보다 아래를 가지고 다니다가 소세지보다 위급을 나도 쌌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을 어린 마음엔 받았던 것 같아요. 위 많네요. 가격 차이가 몇 배인데. 그래서 되게 엄청 연례 행사나 이런 것처럼 되게 특별한 음식으로 연어를 도시락 반찬으로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하나 좀 도시락에 대한 강렬한 기억은 도시락을 못 싸갔던 기억이에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인데 거의 4살, 5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평소처럼 유치원 버스가 아침에 오면 그 버스를 타고 유치원을 갔는데 엄마랑 그날도 이제 손을 잡고 유치원 버스를 기다려서 버스가 와서 문이 열렸는데 뭔가 친구들의 옷차림이나 뭔가 느낌이 평소랑 다른 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알고 봤더니 그날이 소풍날이었고 그걸 제가 엄마한테 말을 했었어야 되나 봐요. 근데 엄마한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선생님들이 엄마들한테 카톡을 보내니까 약간 그런 오류가 없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오늘이 소풍날이라는 거 그 버스가 오고서 그 자리에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좀만 기다려달라 그러고 엄마가 마트에 막 뛰어가가지고 엄마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오렌지 주스랑 막 그런 마트에서 파는 과자나 막 그런 간식을 이제 사와서 도시락을 못 샀으니까 이거라도 사가라고 이제 해서 봉투에 사서 이렇게 주셨는데 친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엄마는 마트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게 되게 조급하고 엄청 기다렸던 생각이 나고 도시락을 나만 또 못 사갔다는 또 그 결핍감이 되게 속상해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때 소풍을 보라매 공원으로 갔던 것 같아요. 사진에 보라매 공원에 앉아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집에. 근데 결국 그때 친구 거를 같이 먹었는지 어땠는지는 사실 기억이 좀 희미해요. 그 버스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나중에 이거 엄마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거 기억 어떠신지. 엄마는 어떻게 기억할지. 어머니한테도 지금도 기억에 되게 남아있는 사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우리 엄마 잊어버려. 그쵸. 무심하게 또 잊어버렸을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억도 사실 되게 다르잖아요. 같은 사건을 두고. 네. 이 어머니한테 한번 나중에 물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본범님도 도시락 세대이시지 않나요? 그쵸. 저도 도시락 세대고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도시락 싸서 다니고 고등학교부터는 급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맞벌이를 부모님이 하시니까 할머니랑 주로 시간을 거의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거의 대부분을 대학교 때까지 자랐고 그래서 도시락도 할머니가 해주시는 반찬들로 다 대부분이 채워졌는데 그래서 햄하고 소세지를 구경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햄 소세지 결핍감이 있군요. 제 반찬에선 그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 도시락에는 그게 다 있잖아요. 나는 근데 무말랭이, 나물무침, 막 계란말이 막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게 결핍감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 애들이 그런 반찬을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잖아요. 그 내 반찬 네. 인기가 없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게 되게 결핍감을 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아니 그리고 전 진짜 제일 부러워했던 반찬이 그러니까 그 몸에도 안 좋은 건데 그 분홍 소세지 계란 묻힌 거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거? 저는 그 냉동 떡갈비. 엄마가 그걸 싸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집에는 햄 소세지를 구입해 놓는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나 가야 먹는 거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근데 애들은 내 반찬 안 먹고. 그리고 남의 반찬을 또 막 다 먹을 수도 없고. 근데 그나마 그래도 제일 좋아했던 거 계란말이였어요. 음. 계란말이에 김 한 장 넣어서 맞아. 말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반찬 참 좋아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맛있고 몸에 좋은 반찬이라기보다는 약간 나도 친구들처럼 돈가스 튀김 먹고 싶고 그러니까 막 돈가스도 맞아. 많이도 싸갖고 다녔어. 햄 먹고 싶은데 그래서 막 너무 탓을 한 거예요. 할머니 탓을. 왜 나는 맨날 무말랭이 주는 거야. 막 깻잎 이런 거 주고 먹기 그 사실 그거 힘든데. 만들기 더 어려워요.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근데 깻잎이 되게 띄어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주니까 나 너무 속이 상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오히려 그런 집 반찬을 못 먹으니까 집밥을 먹으러 찾아 나섰잖아요. 맞아요. 그 예전에 왜 그거 소중한 걸 몰랐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식하면서는 도시락을 먹은 기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시락이라고 하면 되게 추억의 음식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 도시락이 어릴 때 싸가지고 다니던 도시락이랑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회사 가지고 다니는 도시락이랑 같은 도시락인데 약간 기억하는 거나 이미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 저는 도시락이 이제 약간 누군가한테 많이 싸주거나 이런 거는 많이 해봤던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제 나이를 먹고서까지도. 예. 그게 아니 왜냐면 어딘가에 갈 때 저는 약간 그런 기분을 내는데 이거만한 게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근데 저도 많이 싸봤는데 저는 그걸 많이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되게 예쁘고 비주얼적으로 막 인스타에 막 찍어서 올려도 될 법하게 막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게 나의 소질은 아니라는 걸 더 많이 망쳐봐가지고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를 어느 순간 깨닫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군가한테 주는 걸 많이 해보고 아니면 페스티벌 가거나 이런 때에도 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이래서 했는데 받아보는 경험을 딱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의외의 사람에게 받았을 때 받는 기쁨이 이래서 도시락이 추억의 어떤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게 이게 받았을 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안에 있는 음식에 이걸 넘어서 그냥 이거를 나한테 오기까지의 그 시간과 제가 지난번 행동 시리즈 선물편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겨서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만을 맞아요. 위해서 온전히 내 재화, 시간, 돈을 드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시락은. 도시락은 선물과도 같은 맥락이네요. 그쵸. 아니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유부초밥을 도시락을 받았는데 그게 정말 되게 툭 이렇게 그래서 야 먹어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너무 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진짜 한 끼 밥이 아닌 느낌.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또 부모님들조차도 자식한테 싸주기가 시간적으로 그쵸, 잘 힘든 없고.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제외한 누군가한테 도시락을 받는 거는 더 드문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안 물어볼게요. 네 거기까지. 네. 또 이제 또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지난 방송 막 들춰내가지고 그놈이 그놈이야 막 이거 나와요. 그래서 그만. 저 놈이냐고 안 물어봤는데요. 이거 분명히 제가 물어본 거 아니라는 거. 제 잘못 아닙니다. 또 낚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도시락을 좀 싸가지고 다녔었는데 물론 약간 밖에서 사 먹는 밥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냥 점심시간에 잠깐 나갔다 오는 게 막 10,000원은 그냥 나가고 10,000원도 그냥 백반 사 먹는데 9,000원 10,000원이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거기다 커피까지 먹으면 하루에 15,000원 식비로 그냥 나가요. 네. 근데 아침에 또 커피 같은 거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엔게이지수 너무 높아. 근데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점심시간에 뭐 이렇게 막 맛집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대충 근처에서 먹다 보면 저는 좀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약간 MSG 같은 것들을 네네. 평소에 그런 걸 많이 집에서도 잘 MSG를 안 먹다 보니까 너무 배가 부르고 하루 종일 좀 더부룩하기도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나갔다 오면은 그 짧은 점심시간 1시간을 다 소비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바로 앉아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배부르고 시간도 없고 쉴 시간이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회사 다닐 때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걸 좀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봉범님도 요즘에도 싸가지고 다니시지 않나요? 네, 요즘에 조금 싸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싸는 거는 이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냥 밥은 이제 딱 기본 하고 밥은 이제 엄마가 냉동으로 보내준 거 데운 거 하고 집에서 밥을 안 하시는? 플러스 알파로 반찬을 따로 막 복잡하게 만드는 거 말고 단백질과 야채가 그냥 조합이 되어 있는 거 하나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소, 어느 날은 돼지, 어느 날은 닭, 어느 날은 뭐 계란, 두부 걔네만 바뀌고 야채가 그냥 붙어요. 볶던지 삶던지 뭐 하던지. 그러니까 이건 약간 영양은 다 맞춰서 들어가는 있지만 맛을 포커스 한다고 하긴 좀 애매한 도시락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고구마 삶고 계란 삶은 다음에 바나나랑 뭐 요거트 이런 거 정도 싸서 그냥 먹고 확 빨리 먹고 쉬거나 자거나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요즘에 이제 저 회사가 점심시간 1시간 반으로 바뀌었는데 네. 그래서 보면은 점심을 사용하는 시간, 점심시간을 사용하는 게 되게 많이 바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지금 도시락 싸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인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점심을 너무 과하게 헤비하게 먹으면 하루가 뒤가 힘들기도 하고 오후에 너무 또 늘어지잖아요. 네, 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1시간 반을 운용하는 거가 좀 내 자율로 좀 더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저도 팀 안에 보면은 뭐 10 몇 명 중에 2명은 점심에 운동을 하러 가요. 안 먹고 밥을? 그래서 운동이 끝나고 오면서 간단하게 뭔가를 먹을 거를 사가지고 온다거나 싸서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운동하고 돌아와서 자리에서 가볍게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아니면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스터디나 그 어학 강좌 있죠. 그걸 들으러 가는 사람들은 그걸 들으러 가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샌드위치를 먹는 걸로 점심시간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도시락 요즘에 싸니까 도시락 먹고 주변 산책하거나 아니면 책을 본다거나 뭐 하는 식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양은 채우는데 그 먹는 것 자체에 즐거움의 의미를 두는 도시락은 아닌? 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좋은 재료를 싸서 다녀서 건강은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도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요즘에는 확실히. 그쵸. 일도 힘든데 내가 점심시간까지 막 그래요. 그것도 막 그 맞아. 예전에는 그런 거 많잖아요. 약간 상사랑 같이 또 밥을 먹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쵸. 먹기 싫은 데를 나가서 또 과하게 먹는. 그 요즘에도 보면 근데 그런 팀들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이제 또 약간 팀마다도 다르니까 근데 그런 문화에 있는 팀은 11시 반부터 점심시간이니까 11시쯤 되면 그 팀장이 이렇게 얘기해갖고 막내한테 카드 모아서 줘서 거긴 또 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샐러드만 먹는데요 점심에. 그러니까 막내가 가서 샐러드 다 픽업해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금 문화마다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도시락 사서 때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이 얼마나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맞아요. 어떤 수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점심 문화가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이 또 도시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구조를 이야기하면 또 얘기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 요즘에 그래서 도시락을 싸다 보니까 도시락통이랑 도시락 보자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근래 여행 가거나 출장 가거나 했을 때 도시락통 항상 사왔어요. 아 근데 전 도시락통에 그렇게까지 네. 한 번 일본에서 파는 거를 누가 직구해서 팔길래 그걸 쇼핑몰에서 사본 적은 있는데 하여튼 도시락통에 막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었는데 이 주제를 이제 본범님께서 먼저 살롱으로 이야기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셔서 도시락을 좀 더 리서치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일본 여행 갔다 와서 난데없이 도시락통을 또
하나 너무 예쁜 거예요, 또. 그래서 예쁘기도 하지만 또 살롱에서도 같이 얘기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하나 사게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도 도시락통을 좀 관심 갖고 몇 개 좀 더 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 처음에는 그냥 락앤락 통에다가 가지고 다녔거든요. 별 생각 안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싸다 보니까 조금 나도 진짜 도시락 통에다 싸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점점 들더니 어느 순간 하나 사고 2개 사고 이래서 늘어나더라고요. 아, 저는 그거가 좀 예민해진 게 있어요. 플라스틱이 그 인체에 주는 어떤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어가지고, 물론 그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비스프리가 전 제품에 다 탑재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스테인리스나 유리는 좀 너무 무겁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찬통 같은 것도 스테인리스를 좀 선호하게 돼. 근데 더 2배죠, 가격이? 2배긴 한데 어쨌든 모든 그릇이나 어떤 도시락통이나 이런 거에 스테인리스를 약간 좀 선호하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온 것도 스테인리스로 된 걸 사왔는데 좀 그런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일본에서 사온 게 작잖아요, 통이. 네. 일반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밥이랑 이걸 다 넣으려니까 항상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주먹밥처럼 된다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적인 도시락의 기억이나 요즘에는 어떻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즘은 사실 도시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외식의 한편을 의미하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변화하고 있는 도시락, 우리가 사 먹기도 하는 도시락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요즘 도시락이라고 하면 편의점 도시락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편의점이 워낙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주잖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고물가, 불황 뭐 이런 말들이 되게 지속이 되면서 편의점 도시락 판매량이 약간 새로운 경기 지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사를 봤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도시락 매출 증가율을 분석해 보면은 같은 기간에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랑 유사한 증가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학생들도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고, 뭐 바깥에 외식에 밥이 너무 비쌀 때도 편의점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격에 굉장히 편의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편의점 카페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도시락 반찬 되게 화려해지면서 네. 그 안에서는 또 가격대도 좀 더 높아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왜 한동안 유행했던 말인데 해자스럽다, 창렬스럽다 이런 말 편의점 음식에서 막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김창렬 씨가 약간 좀 억울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래서 가서 보면은 5첩, 7첩 반상 이렇게 구성된 도시락까지 나와요. 아니 진짜 별거 다 팔던데요? 아, 그리고 어느 편의점은 그것도 있어요. 도시락 고르면 밥은 그 자리에서 직원이 밥솥에서 막 따뜻한 밥 담아서 주고 이렇게도 해요. 장난 아니에요. 식당이네요. 네. 이 도시락 자체가 그냥 정말로 이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식사에 이렇게 제대로 된 한상 차리면 식사를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밥이랑 반찬이 있는 도시락이 정식적인 도시락이긴 하지만 거기서 파는 각종 삼각김밥도 사실은 도시락의 맞아요. 어떤 일종의 반찬을 그러니까 음식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무슨 샌드위치도 엄청 다양한 맞아요. 한동안 휩쓸었던 인기가요 샌드위치가 지금도 인기 많아요. 각종 이름으로 GS와 뭐 맞아요. CU와 막 세븐일레븐에 다 나와가지고 뭐 이건가요 샌드위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도 한번 먹어본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 생각을 해보면 그 맛이 추억의 맛이기도 하지만 잼과 그 사라다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맞죠? 달아요. 네. 엄청 달아요. 그 조합이 맛이 없으면 반칙이죠 사실. 근데 또 그게 뭐 오리지널 맛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엄청 또 막 그런 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만큼 약간 소문이 많이 났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도시락 하면은 딱 바로 떠오르는 업체 이름 하나 한솥 도시락. 그 대학에 MT를 가던 회사에서 소풍이나 운동회를 하던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솥 도시락 별로 안 좋아했다고 말해야 되나? 튀김 너무 많죠. 아니 그냥 저는 그냥 그 스티로폼에다가 밥이랑 반찬 식은 걸 먹는 게 뭐가 좋나. 그냥 햄버거 사 먹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MT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나눠서 먹기 좋으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경험을 해보는 게 한솥 도시락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갔다가 어디 행사 갔다가 해서 도시락 남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취하는 애들이 그거 다 모아서 나중에 데워 먹을 수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맞아. 그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고급스러운 도시락 전문점 진짜 많잖아요. 그쵸. 뭐 건강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그 수제 도시락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도시락은 다 수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기계가 만드는 뭐 AI를 통해서 뭐 로봇이 만드는 건 아직까지는 안 되잖아요. 아니면 뭔가 그런 몸에 안 좋을 것 같으라는 표현 좀 이상하다. 근데 너무 고칼로리의 튀김 중심의 음식은 빠지고 좀 이렇게 집반찬 같은 게 많은 그런 느낌을 수제 도시락이라고 더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죠. 뭐 인스턴트 냉동식품보다는 직접 만들어가지고 하는 집밥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어느 순간에는 너무 고급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조공도시락도 얘기했지만 이게 거의 케이터링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과 케이터링의 경계가 어디까지를 케이터링이라고, 그러니까 도시락도 엄청 막 샌드위치도 고급스러운 거 막 해가지고 배달할 때도 막 고급지게 해가지고 쫙 펼쳐놓으면 결국 그게 케이터링의 일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가 좀 흐려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비주얼적으로 되게 예쁘고 먹고 싶어지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거는 요즘은 약간 기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락이 이제 원래는 집에서 음식을 싸서 밖에 나가서 점심을 때우는 어떤 형태였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사 먹거나 이렇게 외식의 또 다른 방편이 되는 게 요즘에 또 변화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본 것 중에는 그 요새 카페들에서 피크닉 세트를 많이 이제 렌트를 해서 이제 경험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이 약간 도시락의 개념적인 어떤 일종의 행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인기 많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거는 그 교토의 와이프 앤 허즈번드라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여행 가서 했었죠. 네, 가면은 그 카페 문 앞에 나무로 된 의자랑 테이블, 담요, 바구니 이런 게 쫙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다 돈을 받고 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나무 2개, 뭐 돗자리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여를 하고 커피를 주문하면 그 커피를 보온통에 담아서 컵이랑 해서 바구니 안에 넣어줘요. 그러면은 그 바구니를 들고 의자랑 돗자리 이런 거 들고 그 바로 앞에 감옥가와 강에 나가서 그걸 피고 그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일종의 피크닉을 즐기는 거죠. 그걸 카페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게 되게 좀 독특하고 새로운 경험? 그 안에서 마시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경험을 주는 거라서 되게 특별한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요즘은 또 많이 하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그 강원도 고성의 테일커피 같은 경우에 또 바닷가 앞에서 돗자리 피고 나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되게 유명해졌죠. 인스타그램에 사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바닷가 앞이다 보니까 또 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찾아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롱을 했었던 선유기지 같은 경우에도 한강이 거의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곳에 카페가 위치하기 때문에 그 선유기지 같은 경우에도 피크닉 세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는 거기서 대여를 해서 한강에 나가서 또 노는 것도 되게 괜찮은 어떤 하나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EERT라는 카페 네네. 거기도 요즘에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핫하잖아요. 거기를 제가 어제 네. 아 가셨어요? 어제 친구랑 가려고 EERT 앞에서 만났는데 자리가 꽉 차 있는 데다가 이미 한 팀이 웨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집도 아니고 카페를 웨이팅까지 해서 가기에는 그리고 거기 사람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좀 약간 시끄럽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나와서 딴 데 갔어요. 근데 거기가 그 3단 나무 찬압으로 된 데에다가 이렇게 그 먹을 수 있는 약간 한입거리의 음식들을 담아주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비주얼적으로 되게 예뻐가지고 그 도시락을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거기를 많이 방문을 하는데 그 인스타그램 정말 이렇게 3단에 이렇게 싹 열어놓고 난 사진을 찍은 맞아요. 인증 사진이 정말 많아요. 아니 제가 여기를 찾아서 친구한테 가자고 했을 때도 친구가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다른 카페를 여러 개 보여줬을 때도 친구가 여기를 가자고 했었던 게 이 도시락 너무 독특하다 이거 먹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결국에는 못 먹었죠. 주말이라서. 근데 그만큼 어떤 그런 뭘 먹느냐보다 사람들이 요즘은 어떻게 먹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도 있고 거기 안에 뭐 인테리어나 이런 요소들도 일본의 어떤 정원의 모습을 한다든지 그런 문화를 또 많이 가져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비주얼적으로 예뻐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근데 비주얼도 정말 너무 많이 예쁜 게 많아지기 때문에 정말 아이디어가 필요해진 거예요, 이제는.
아니, 그래서 요즘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도시락으로 검색을 찾거나 뭐 하더라도 보면은 단면을 예쁘게 보여주는 거 있죠. 맞아요. 네, 뭐 샌드위치든 뭐든 김밥이든 뭐든 단면을 굉장히 풍성하고 여러 컬러로 예쁘게 보여주는 인증 사진이, 그러니까 맛은 일단 두 번째인 거고, 그게 많이 인증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오므라이스도 그렇고 뭐 디저트도 그렇고 이렇게 반을 딱 갈랐을 때 이렇게 뭐가 활활선처럼 뭐가 이렇게 소스 같은 게 이렇게 팍 퍼지면서 뭔가 와우 하는 경험을 비주얼을 주는 뭔가 그런 영상이 마치 무슨 ASMR 영상처럼 되게 많이 소비되기도 하는데 뭐 맛은 맛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근데 일단 눈으로 먹는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첫 번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의 수단으로도 도시락의 개념이 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도시락을 물건이 아닌 행위에 포커스를 해서 도시락에 대한 기억과 요즘에 도시락이 또 변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살롱에서 다룰 컨텐츠를 조금 살짝 배제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살롱을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도시락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본범님? 제가 도시락 얘기 요즘에 되게 많이 꽂혀가지고 관심이 많아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게 했던 게 제가 우연히 이제 드라마를 봤던 게 있는데 일본 드라마예요. 그게 얼마 전에 국내에는 소설로도 번역본이 나왔는데 나는 매일 직장 상사의 도시락을 싼다라는 제목의 소설이에요. 드라마도 유쾌하게 볼 수 있을 만한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먼저 보고 나중에 소설도 사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삶이 되게 복잡하고 바쁜 어떤 주인공이 상사하고 점심 도시락을 바꿔 먹으면서 그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알아가는 그런 걸 다룬 내용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약간 일상을 변화시키는 먹는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주인공이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사는 데에서 일상성을 찾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나 그 부분을 좀 잘 지키고, 그래서 잘 먹고 좀 잘 살고 싶은 어떤 이런 마음에 그런 걸 많이 느꼈던 드라마였는데 그런 마음에서 도시락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어서 약간 저는 오늘 방송도 그런 맥락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도시락이라는 그 자체에서 과거의 추억도 얘기할 수 있고 뭐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 거인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잘 풍성하게 풀어볼 수 있겠다, 살롱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 본범님이 얘기해 주셔서 이 드라마를 되게 인상 깊게 보기도 했었는데 이게 뭔가 식사를 누군가와 하거나 누군가를 싸주거나 하는 행위가 나 혼자만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누가 싸준 걸 먹거나 누군가와 내가 싸간 거를 같이 나눠 먹거나 굉장히 소통을 하는 어떤 식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도시락이라는 그 주제를 다루게 된 것도 이게 어떤 굉장히 독특한 식문화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누군가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먹는 것도 물론 특별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독특한 어떤 식문화의 소통의 방식을 지닌 것이 바로 도시락이 아니냐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도시락에 대한 어릴 적 기억이나 뭐 그런 것들, 변화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식문화의 단면도 내가 스스로 좀 정의를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이렇게 해서 도시락 편을 마무리를 해보고요. 30회 예고 드려야죠? 네, 30회에 이야기할 행동은 대화입니다. 대화가 좀 부족한 시기이기도 하고 더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 살면서 다 누구나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대화가 정말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 되게 여러 가지의 감정적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영감을 주기도 하고 소통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약간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살기 위해서는 대화라는 행위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살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대화가 주제인 만큼 대화를 함께 나눌 누군가도 초대를 해서 해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주는 게스트와 함께 돌아오는 방송이 될 것 같고요.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고요. 관련한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습니다.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29화 도시락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